2022년 3월 22일 화요일 낮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 20일 일요일이죠. 20일이 일요일, 어제가 21일 춘분이고 월요일이고 오늘이 22일 화요일인데 20일 날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가 용산 국방부가 있는 곳으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그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브리핑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한 50분 정도 이렇게 했는가 봐요. 하니까 이제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가 오후에 나오기를 그건 좀 힘들다. 그러니까 옮기려면 돈이 당장 들잖아요. 근데 그 예비비라 그러는데 예비비 지출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국방부도 안 가고 청와대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현재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그곳에는 하루도 이제 들어가기 싫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통이동에서 근무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이동이 어딘가 싶어서 내가 궁금해서 이렇게 오늘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광화문 바로 옆이더라고. 그러니까 광화문 바로 옆에 보면은 이제 경복궁역이 있는데 경복궁역 바로 앞이에요. 거길 따라 쭉 올라가면은 이제 청와대가 나오고 그러죠. 근데 전에 서울에 상수도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서울에 매년 거의 매년 갔거든요. 그러니까 갔었을 때에 신촌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거의 매년에 1년에 한 번씩 꼭 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청와대 이제 어떻게 서울 지리가 어떻는가 싶어서 한번 가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바로 그 앞에는 이제 광화문 앞에는 서울정부종합청사가 있고, 내가 거기에서 6층에 그 당시에 법무부가 있었어요. 1980년 3월 1일 날. 그건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공무원을 첫 발을 디딜 때가 그곳이니까, 그때가 이제 최규하 대통령 시절인데, 최규하 대통령은 10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임기가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8개월. 1979년 12월 달부터 1980년 8월 달까지니까 딱 한 8개월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20대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는 임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100년을 다 살 수 있는 확률은 36,5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을 다 살면은 36,500일인데 이분이 앞으로 2달 5월 10일까지 살아있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제 살 수가 있지. 그런데 산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기붕 씨 1960년 3.15 부정선거 끝나고 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에서 가족이 다 이렇게 다 죽어버렸어요. 가족이 4사람인데 4사람이 다 이렇게 집단 자살로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타살 및 자살로 해가지고 권총으로.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5월 10일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당선자 신분에서 이 세상 사람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 확률적으로 그러나 크게 보면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죠. 하여튼 20대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인데 과연 얼마나 할지 좀 그거는 궁금합니다. 거기 좀 하나의 캐션 마크예요. 그래서 통이동이 이제 어디냐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서울 정부 종합청사가 바로 그 경복궁역 바로 앞에 있고 광화문 앞이고 그래요. 바로 그 뒤에 그 조금 내려가면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그걸로 쭉 내려가면 이제 조선일보 사옥하고 동아일보가 서로 마주보고 청계천이 그쪽으로 이제 연결되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서울시청이 있고 그렇죠. 한번 나는 막 서울을 한번 이게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대통령이 된다니까 좀 그렇네. 하여튼 좀 좋은 시절에 오면은 서울에 이제 서울을 자전거를 타고 한번 이렇게 삥 이렇게 서울 그 지리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막 안 그러면 자전거가 안 되면 걸어서라도 막 그 자전거 빌려 가지고 한 며칠 타면은 서울 지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서울의 그 산세를 좀 더 내가 좀 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관악산도 그렇고 저 청와대 뒤산 북악산인가 북한산도 있고 북악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총재님께서 계시던 곳, 그러니까 숭산 이행은 숭산 스님 계시던 그 절이라든지 거기에 서울에 있는 그쪽을 다 가고 싶어요. 또 총재님께서 이제 그 흥국사에서 이제 그 누님하고 같이 계시던 그곳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산이고 텐트 치고 위에 이제 있었던 그 무악산이죠. 무악산 거기가 홍제동이지. 홍제동 그 뒷산 거기도 이제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무 부담 없이 가가지고 쭉 이렇게 총재님께서 살아왔던 그 내역을 좀 이렇게 더 답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지수마을, 그 진주 지수마을에서 이제 그 14살까지 머슴살이 하시면서 사셨던 곳을 가고 싶고, 거기서 이제 소를 키우던 곳, 밀림이하고 같이 이제 보냈던 그 장소, 그걸 다시 가보고 싶어요. 아마 그것은 아마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 인류가 다 찾아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가보고 싶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 통이동이 어디냐 하니까 그렇더라고. 경복궁역 바로 앞이 광화문 바로 옆이고, 거기서 청와대 가는 길 바로 그쪽이 이제 통이동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근무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공병호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그 뭐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주야 장창하는 소리가 뭐냐 하니까 4.15 부정선거, 그리고 이번에 3구 대선의 부정선거, 그 뭐 아주 그 뭐 논리 정연하게 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가 듣더라도 이 부정선거가 틀림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하시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내가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심사숙고해서 그 예비비 지출, 그 용산으로 가는데 이 지출하는 것을 좀 거부를 했는 데 대해서는 공병호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병호 박사는 목리를 부린다 그랬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남 잘 되는 거 못 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진성호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뭐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를 말이지 국민들의 그 품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얼마든지 그 가서 말이야 그 뭐 도시락이나 사들고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이제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데 대해서 엄청 이제 인기가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한 달 뒤에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민주당으로 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야,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런 거는 못 본다 이래가지고 목련을 부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진성호 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병호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두고 어떤 분들은 그게 문재앙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해요. 왜 대통령님한테 그 욕을 하느냐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과오가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 총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대통령 치고 애국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공과가 있겠지만은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자기는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자기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옮기다가는 국방부라든지 합참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안보에 이제 공백이 생기고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거부를 한 거죠.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말이에요. 일반 가정집만 하더라도 이사를 한다 이러면은 아마 1년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한 6개월 전부터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산을 짜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 가정집, 조그마한 일반 가정집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일반 가정집만 하더라도 이사 가는 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 버릴 건 버리고 또 새로 살 건 또 사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 많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곳이잖아요. 경호원들도 있어야 되고 청와대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몇 군데 국방부도 옮겨야 되고 합참도 옮겨야 되고 청와대도 옮겨야 되고, 그럼 수경사도 옮겨야 되고. 어떤 분이 이야기 하더라고. 김종대 씨인가 전 국회의원인데 뭐 이분도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분이 한 1조 원 이상 든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한 2조 원 든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돈도 들고 그런 문제를 할 것 같으면은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오늘 아까 뭐 토마토 뉴스 거기에 노영희 변호사가 아침에 얘기한 거 잠깐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머리 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머리 위에는 윤석열을 조절하는 거는 이제 자기 처가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김건희 우회를 또 컨트롤하는 사람은 건진법사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천공스님인가 뭐 이런 분도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참 말하기도 겁나네요. 참네. 이 뭐 검찰 공화국이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 제약이 온다 그러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기도 겁이 나요. 참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 같으면 정대택 씨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그 당시에 검찰총장 하기 전에 성상납 받고 있다고,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도 하기 전이에요. 무슨 과장으로 있을 때 성상납 받고 있다고. 그래가 고발을 했었을 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교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징계도 받았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실제 팩트라고 말이야. 팩트인데 이런 말 하기도 참 그러네요. 위축이 되고 그래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어제 내가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을 공익 제보자가 뭐 1년 구형을 받았다든가 쉽게 말해서 도둑놈을 신고하고 도둑놈을 잡았는데 도둑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붙잡혀 가서 고쳐 당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지금 뭐 이미 또 현실화되는 것 같아. 아 진짜 그 사람 참 진짜 이래가지고 사람 나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많이 그 특히 이제 참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뭐 통탄하는 것이죠. 뻔연히 거기 이 사람이 성추행을 한 사람이야. 했는데 그것을 고발을 하면은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당해요. 그 사람들은 백이 있어가지고 빠져요. 백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빠져요. 결국 무혐의 처리받고 죽는 거는 조조군사라고. 이 세상에 자꾸 말을 하기도 좀 그렇네. 말이 옆으로 갔는데 아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참 그래 되면은 참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아니 거기 뭐 옮긴다는 것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옮기는 거는 뭐 한영할만도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옮기는 것은 이건 아니거든 이게. 그리고 공병호 박사도 그 4.15 부정선거 3구 대선에 대한 부정 이거 밝히는 것은 내가 100% 찬동을 해요. 그 사람 아주 그 공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목리를 부린다 이것은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좀 잘못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국제 흐름에 대해서 가장 해석을 잘 하시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TV 다 같이 이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진짜 기차게 알아맞추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푸틴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뭐 이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깨끗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해가지고 박근혜가 이렇게 탄핵이 되고, 뭐 딥스테이트 세력에 의해서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서 실패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이 TV 다 같이 이분이 그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 천재라고는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은 이 사람이 모르는 거야. 그거는 자기 영적 수준이 그밖에 안 돼서 그래요. 케찹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젊은 분인데 이분도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더라고. 오늘 보니까 이제 안철수가 전자팔류 차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상당히 그 파악을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뭐 공병호 박사도 뭐 허경영 총재 모르는 것은 뭐 똑같아요. 일반 사람이나 똑같아요. 저 박찬종 씨도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참 20대 대통령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시작하는 것부터가 지금 그렇다고. 아마 대통령 임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러니까 자기는 뭐 하루도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기는 싫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 천공스님이 그랬던지 뭐 건진법사가 그랬던지 안 그러면 뭐 김건희가 그랬던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판단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국방부로 간다니까 국방부 저기 용산 거기는 정말 그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일 동안 24시간 계속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빡빡하다 그러는데 거기 있는 짐 같은 거 다 드러내는 것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뭐 보안 안보 이런 게 다 이제 검토가 끝났다 하지만은 윤석열 그분이 그 참
김만배 씨를 멀리서 한번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다 진실이 아니잖아요. 참 아침에 아시아투데이 김동원 박사, 김동원 전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 차마 이거는 내가 무슨 차마 내 입에서 말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뭐 그거는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뭐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그 역할을 최선을 다 하다 보니까 그것은 승인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거 없다 하고 말아버리고 말이지. 제 위안을 택해야지. 내 뒤에는 국민이 있다, 이제 이거거든. 국민이 있다 이라고 통일동에서 이제 계속 근무하겠다 이제 그러는데, 참 시작부터가 참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겪어서 모든 국민들이 이번에 뭐 윤석열을 많이 지지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언론에서 이제 바람을 잡고 언론에서 주야장창을 이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론의 그 배후에는 언론을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세뇌가 돼가지고 허경영 총장을 바로 못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지지를 한 거는 사실이라고. 그러면 막 그렇게까지 한번 살아봐야 된다고. 죽어봐야 저성을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죽어봐야 저성을 한다. 그러니까 따끔한 맛을 봐야 이 진짜 누구 말도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이제 국민들이 안다, 이 말이야. 이거 먹어보니까 똥이다, 먹어보니까 된장이다, 이런 것을 체험을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쉽게 말해서 허경영이야말로 가장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요. 그렇게 윤석열 외치다가 나중에는 저 윤석열을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 찰 거다라고 정규재 씨가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내하고 나는 동갑인데 그분이 또 이렇게, 그럼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옳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그런 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옳은 말도 하고 그런 말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볼 때는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정규재 씨라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애샀는데, 나중에는 윤석열을 이렇게 좋다고 윤석열 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온다. 내가 차마 그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말을 다 못해서 그래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4개월 안에 뭐 탄핵을 당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이제 바로 복귀하는 거.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헌터 바이든이 바이든 아들인데,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돈을 많이 받은 거, 그런 재산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이게 이제 이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 그것을 다 미국 세계주에서 그것을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이 이제 다 밝혀지겠죠. 다 밝혀지게 되고, 러시아 스캔들, 이것도 그 트럼프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조작했다는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계가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서고, 미국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또 트럼프가 이제 바로 서게 되고, 하여튼 미국 정치가 바로 서게 될 때, 정치 언론이 바로 서게 될 때 우리나라 정치 언론도 바로 서게 될 것 같아, 이제 이 생각이 듭니다. 길게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마쳐가지고. 그래, 이제 멀지 않다, 총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그것도 못 기다리나,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이상.